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기분 좋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는 강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방금 전에 또 LG전자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LG전자 지금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7,917억 원, 전년 대비해서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컨센서스가 8,015억 원이었거든요.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지금 차트 모양을 보시면은 장중한 때 3.54%까지 오름폭을 확대를 했다가 이 소식이 나오면서 오름폭이 급격히 축소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승과 지금 상승폭이 둔화되는 것을 오가면서 좀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도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저희 시간에 모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LG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짧게나마 코멘트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상치를 하회를 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점에서는 조금씩 올라오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시각 현재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2.5%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뭐 기업 실적에 대해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맞아요. 주가 수준은 그거보다도 더 빠져 있다라고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LG도 그렇지만 오늘 삼성전자 하나만 예를 들어드려도 물론 이제 이익 추정치긴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퍼도 아니고 PER이 1.1배 수준입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나 또는 현재 실적을 감안한, 물론 이제 바뀔 수는 있겠지만 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수준 자체가 경제, 그것도 일반적인 경기 침체가 아니라 금융위기를 맞이했을 때보다도 낮을 정도로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본다라면 사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익이 일정 부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주가 수준이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걸 찾아가는 정도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기업의 이익 부분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현 수준에서는 더 낮아진 밸류에이션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더 낮아진 밸류에이션을 주목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증시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떨까 싶거든요. 사실 앞선 시간에서도 보니까 I의 공포인가, R의 공포인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공포인가, 경기 침체의 공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뤘던데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극심했을 때에는 오히려 이렇게 국제유가 하락하고 그러면 증시에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궁금하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를 보면서 주가 하방을 더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전체적인 지금 우리나라 지수 네. 그리고 각 기업들의 주가 수준을 보면 경기 침체보다도 더 주가 하락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네. 예, 이전에 그 주가 하락 사례를 이렇게 놓고 보면 고점 대비해서 얕은 수준의 경기 침체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30에서 한 35% 정도 지수 조정이 있었던 게 일반적이었었고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조정이 있다라면 뭐 50%까지 갔었을 거고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수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코스피 기준으로 볼 때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코스피를만 놓고 본다라면 얕은 수준의 경기 침체를 반영했다라고 놓고 보면 현재 시장에서 일고 있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올 것이다라는 우려, 그리고 실제 얕은 수준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이면 그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현재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물론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보다 더 많이 불거지고 네. 에너지 가격에서 계속해서 올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침체가 오고 금융위기로 발전을 한다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 수준이 아니라고 놓고 본다면 상당 수준은 반영한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S&P 500 지수가 20% 정도 빠졌으니까 앞으로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 더 많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실제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이전에 왔던 경기 침체하고 이번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가 있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전쟁이란 변수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 즉
빅테크 기업들의 낙폭만 놓고 보면 이전에 있었던 거의 금융위기 수준만큼이나 빠져 있습니다. 반면 전쟁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던 에너지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업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지수가 덜 빠진 것처럼 놓고 보이는데 개별 종목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사실상 코스피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보면 네. 단순히 20%만 빠졌다고 해서 앞으로도 10%가 더 빠질 거냐에 대한 고민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지금 단기적인 결론은 일단 현 수준은 얕은 수준의 경기 침체까지도 반영을 했고 경기 침체 위에 제일 무서운 게 기업에 대한 실적 하향인데 오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부분도 상당 부분 반영을 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아직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일어나고 있는 반등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베어마켓 랠리라고 흔히 부르는 첫 번째 단계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이전에 비해서 다소 신뢰 있는 반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베어마켓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것이 물가 안정이다라는 것을 재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스텝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6%대를 기록하면서 빅스텝 가능성 사상 처음으로 제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빅스텝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연준은 빅스텝보다는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실제 이번이 연준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0.5%포인트보다는 0.75%포인트 인상을 통해서 네. 물가 상승에 대한, 즉 인플레에 대한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게 향후 증시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0.75%포인트 인상을 하면 시장이 하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안했었을 때 현재 한국은행과 즉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로 같은 수준에 있거든요. 네. 자, 미국이 0.75 이상까지 치고 나간다라고 보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여기서 0.25%포인트를 올리기엔 다소 부담스럽겠죠. 향후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이 커질 텐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에 따라가는 폭이 적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금리 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또 국내에서도 물가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감안을 하면 빅스텝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는 더 나은 판단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절대금리 자체가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금리가 높지 않을 때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함으로써 현재 다가올 수 있는 물가 상승을 제어를 하면 향후에 덜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현재는 빅스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네. 현재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빅테크를 중심으로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는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PER 수준으로 봐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하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시점일까요? 사실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는 현금을 들고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보다는 네, 사실 지금 많이 물려 계셔서 그건 그렇죠. 손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 사실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지금 팔아도 실익이 없습니다라는 얘기가 전부 다 허언이 돼버렸습니다. 네. 사실 언제 팔아도 실익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는 정말 파는 게 실익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반등은 좀 신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향후 이것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부분까지 사실은 현 주가 수준이면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공급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기업이 가지고 있는 D램과 관련해서 독점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가정을 하면 이 많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 조절에 나설 텐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는
파는 쪽보다는 사는 쪽으로, 그다음에 반등 시 매도보다는 조금 더 보유 쪽으로 하시는 게 현 수준에서 더 나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수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기업들도 워낙에 지금 조정의 폭이 깊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추정치는 하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2분기 실적 시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보기엔 2분기 실적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건 2분기 때 제일 중요했던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뭐였냐면 2월 24일부터 있었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나온 그 비용 상승의 문제, 즉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발생하는 네. 기업들의 비용이 어느 정도가 증가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중국 봉쇄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줄어든 수요가 어느 정도일 건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주가 수준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더 빠져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3분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기업들이 현 상황을 감안하고 향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볼 때 향후에 나올 전망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보수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보수적인 전망 속에서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점들까지 주가에 다 반영한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각각의 주가의 반응은 종목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종목별 차별화가 또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보자면은 뭐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면서 우리 증시를 특히나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베어마켓 랠리에서의 대장주는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IT가 될 것인가, 혹은 뭐 요즘에 많이 나온 뭐 방어주를 또 봐야 하는 어떤 종목들을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르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일단 베어마켓 랠리라는 네. 단어에서 주는 의미는 추세 전환한 의미가 아니겠죠. 네. 여전히 약세장이라는 의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반등이라는 의미가 그렇죠. 될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은 그동안 시장이 너무 하락했을 때 같이 빠진 낙폭이 큰 종목들이 될 거고, 네. 그 낙폭이 큰 종목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익이 있는데 나오는 실적에 비해서도 다소 과도했다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이 1차적으로 지수 반등에 선두에 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유가가 100달러 이하 또는 100달러 근처까지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향후에 유가가 더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감안을 하면 국내 입장에서 놓고 보면 향후에 무역 수지가 개선될 개연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무역 수지가 현 수준보다 개선이 된다라면 환율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현 수준보다는 조금 더 안정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 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현재는 중소형주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대형주가 그나마 나은 플레이가 아닐까 싶고, 이 대형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수도 빠졌고 경기 침체를 감안해도 이거는 이 실적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과했다라고 보여지는 네. 이런 기업들이 1차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판단, 신한금융투자의 이선엽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